여러분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환경교사들로부터 환경교육을 잘 받고 자랐을 때, 그리고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주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 바로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주변에 보면은 그 명망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서히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각 시도교육감들도 명망가인 뭐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님, 요즘 이제 기후 관련 또 어떤 그 단체를 하나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모셔다가 이렇게 행사도 하는 걸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그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보여주는 우리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쇼 행정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강조돼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면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과 또 그걸 뒷받침하는 행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행정행위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환경교육 강조를 하면서 지난해 환경교사 몇 명 뽑더니 예고된 내년도 교원 임용고사 계획을 보면은요, 환경교사는 단 한 명도 뽑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성이 아니라 행사죠. 이런 것은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인식을 시키는 그런 바람직한 행사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쇼 같은 행정만 해가지고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몇 대를 거듭해서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빌려서 쓰는 지구를 잘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좀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 2세들이 대를 이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환경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처랄까요? 이런 쪽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환경을 보게 되고 좀 더 어떤 환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느끼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중시 여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될 겁니다. 생활 속에 스며드는 그런 환경 교육을 받는 그리고 잘하는 그런 멋진 그러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젊은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환경교육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아닌 그죠? 무생물적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배려하고 또 상호 존중하고 어떤 같이 존재한다는 거, 이 땅 위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만큼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전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경도 없고 이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광고 같은 데서도요.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는가 이렇게 싶으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광고에도 서서히 등장한다는 것은 어쨌든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환경오염 문제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 파괴나 오염 그거 누가 한 거죠? 못 배우고 그저 땅만 파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정책 이반자, 그 다음에 교수, 소위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 어떤 걸 뭐 개발한다. 다 그런 것이 다 환경 파괴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도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야기시킨 주체는 땅만 파먹고 살던 순수한 어떤 뭐 농부들이나 또는 뭐 약초를 캐서 살아가는 그런 옛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뭔가 이 사회를 주도하는 잘났다고 하는 정책 이반자들, 정치가들, 그 다음에 저처럼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런 교수 그룹들, 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결국은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찌 보면 오늘날의 이 환경의 폐해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주된 역할을 한 주체들이라는 거 이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환경 감수성을 이제 키워가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보다 더 나은 또 더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이 자연환경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각종 선거가 있을 텐데요. 내년에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또 이어서 지방자치 선거도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환경에 관한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런 환경 대통령, 환경 시장 또는 환경 시의원, 그다음에 환경 교육감 이런 식으로 환경에 관한 의식을 제대로 갖고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선거로서 뽑아주는 그런 캠페인이 좀 벌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지는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환경 그 보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신경 써야 되지만 결국 내일의 세상을 살아갈 주된 주인공, 그런 주인공인 우리 2세들이 제대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선생님들을 전공자로 제대로 뽑아서 환경교육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남겨둡니다.